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성기인 미국 대북 특별대표를 접견해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정부 교체 시기에도 양국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야 하며 양국이 함께 북한이 긴장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의 길로 나오도록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기임 대북특별대표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응하면서도 대북 관여를 위한 대화와 외교는 열려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직업 능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 자격 취득과정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5주의 교육기간 동안 하나원 내 합숙, 실습 위주의 대면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하나원 수료 북한 이탈 주민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훈련 수당이 지급됩니다. 접수 기한은 5월 4일까지로 정보와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이디어가 있지만 막상 시작하자면 막막한 청년 창업. 그들을 위해 나선 곳이 있습니다. 오늘 통일왓쌈은 통일 북한 관련 청년 창업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유닛 청년지원 창업센터와 함께 청년 창업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함께 보시죠. 통일을 왜 해? 2030들의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왔어!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보고 왔는데 UNI 청년 창업 지원센터 가영 씨 어떤 곳인지 아신가요? 당연히 알고 있죠. 지금 무슨 소리죠? 예, 아니 어떻게 알고 있죠? 어떤 곳으로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죠. 자, 오늘 컨셉에 맞게 또 유식하게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의 일을 돕고 지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곳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청년 창업 지원센터라고 읽어도 되겠네요. 그 정도면. 오늘 또 게스트분들 이렇게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왜? 술 만들고 계세요? 네. 우와! 은흥정이 브루어리라고 하고요. 북한식 관련해서 북한식 전통주를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저 술 만들고 싶거든요, 진짜로. 혹시 박재범님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투소주 만들려고요. 투소주. 네, 농담이고 진짜 실제로. 원소주 말고 투소주. 아니, 집에서 막걸리 담근 먹고 이런 거 제가 좀 그런 게 쫙 로망이거든요. 리틀 프레스트 이런 데 영화 김태리 씨가 막걸리도 담가 먹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도 담가 먹고 싶다 이렇게 약간 뭔가 그런 게 요즘에 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우리 대표님 어떻게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몇 살처럼 보이시나요? 아니 저희 죄송한데 소개팅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그럼 불편해져요. 저 올해로 딱 30입니다. 30이요? 네. 민망하네. 동생이네요. 30인데 그러면 대표를 하시고 사장을 하시는 대표님. 네.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일찍 뭔가 이렇게 창업을 하셨는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대전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대전 엑스포. 엑스포. 대전 뭐 떠오르세요? 대전하면 하나 해주시죠. 하나. 대전은 빵. 맛있다. 그렇죠. 빵이 참 맛있어요.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대학 선후배들끼리 성심당에서 이제 빵을 먹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빵 부스러기로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먹다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게 주변 지인들이 이렇게 선물해주면은 의례 예의로 이제 맛있다, 사 먹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용기를 얻고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이제 본업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이제 좀 창업을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당연한 건데 재미있게 좀 가볍게 해도 사실 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년 창업센터에서 좀 많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유니 청년 창업 지원 센터는 네. 통일 북한 관련 청년들의 종합적인 창업 지원 공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에서는 그간 통일 북한 관련된 창업에 대해서 정책 및 사업을 좀 추진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한번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창업 지원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난 2월에 통일 북한 관련 소재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 누구나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통일이나 이런 북한에 관련해서 청년들이 관심이 좀 적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창업가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통일 북한 관련된 창업 분야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무궁무진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편식 시장이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거기에 착안해서 북한의 어떤 전통 길거리 음식인 두부밥 도시락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스타트업을 이제 설립을 하셔서 하셨어요, 벌써? 하셔서 지금 사업을 운영 중에 계신데요. 많은 또 호응을 좀 받고 계십니다. 혹시 그거 언제 시작하셨어요? 시작한 지 조금 되신 아주 거예요. 내요? 저한테 팔라고 하면 안 돼요? 연아님께서는 주변에 탈북민 창업가들이 좀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요식업 쪽으로 많이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또 요식업 말고 다른 또 어떤 사업들에는 도전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식품 창업이 좀 대표적이긴 한데 식품 창업 외에도 뭐 ICT 기술을 활용한 어떤 창업이라든지 각광을 받고 있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창업이라든지 그런 분야로 좀 창업을 구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탈북민들이 오셔서 창업을 하고 뭔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또 좀 듣고 싶네요. 유니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이 통일 북한 소재와 관련된 청년 창업 지원의 허브로 조금 구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저희가 통일 북한 관련된 이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예비 청년 창업가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분들이 또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인 지원을 이끌고 또 그분들이 투자 유치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성장 지원까지 탄탄하게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취업이거든요, 사실은. 취업이에요. 네, 이게 첫 단계부터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은 게 일단 이거 이력서를 어떻게 써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그 학력에 김정숙 교원대학이라고 썼다가 거기서 확인 전화 오셨어요. 김정숙 교원대학이 어디 있냐고. 한국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좀 도와주셔야겠네요.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취지에서 이 유니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뭐 법률이라든지 뭐 세무 회계라든지 뭐 금융 부분 같은 분야별로 이제 창업 지원과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좀 모시고 컨설팅단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신 이제 예비 창업가 혹은 창업가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이라든지 컨설팅을 또 주기적으로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뭔가 좀 기대가 클 것 같아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다면 통일부에서는 이 센터를 계기로 이 창업의 어떤 붐이 또 남북 협력으로 또 이렇게 이어져서 또 한반도의 어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좀 마중물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이렇게 또 창업 기업도 만들고 그런 공동 창업 스타트업이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대를 하고 있어서 문턱이 높은 건 아니죠?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문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낯가리는 사람들은 들어올 때 좀 약간 지금 할까 말까 에이 안 해. 사람 만나는 게 약간 무서워가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통일 북한 관련 소재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저희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좀 아낌없는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황주상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저희는 센터가 또 우리 국가 따라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해외에다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는 만큼 세금을 많이 내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3년째 하는데 아직 더 내고 싶어요. 애국자. 가양주.
네. 네, 모범 납치자상 탈 것 같네요. 예, 정말요. 대표님 좋습니다. 네. 예. 만약에 또 가양주가 잘 되면 네. 이렇게 투로 가영주 비슷한 거 요거를 좀 보시는 거 어떨까요? 숟가락 얹지 마세요. 가영주. 많은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으로 한반도에 의미 있는 바람이 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경기도에서 남북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색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평화로 꽃이 피다는 이름의 뮤지컬과 패션쇼인데요. 비대면 행사에도 불구하고 열기는 대면 행사 못지않게 뜨거웠다고 합니다. 통일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 음악과 노래, 댄스 퍼포먼스, 이야기와 패션쇼가 있는 복합 라이브 공연. 전쟁의 상처가 어려 있는 곳을 배경으로 다양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평화로운 내일을 기원하는 2022 평화로 꽃이 피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큰 놀라움과 슬픔을 겪고 있는데요. 부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 세계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30일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는데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입니다. 말 그대로 가상 스튜디오라는 말씀인데요. 현재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 임진각 군 통제 구역을 이 가상 공간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정말 실제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오늘 이곳에서 뮤지컬, 댄스 퍼포먼스 그리고 평화 패션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고향의 봄이라는 주제로 1950년 6월 25일 이전 임진강 근처에서 살던 한 소년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향에서 가족들과 행복했던 어린 시절, 갑자기 일어난 전쟁으로 피난을 떠났던 과거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래. 일단 강하구로 내려가자. 네. 잠깐. 근데 아빠는? 애비는? 논에 나갔나 봐요. 아빠! 안 된다. 이리 와. 예, 애미야, 이리 와. 안 돼. 그날이 1950년도 2월 25일 날 새벽 4시 한 20분 정도 됐을 거예요. 6.25 전쟁 나는 날 새벽에 북한 애들이 총 쏘기 전 무렵에 삽자루 가지고 밭에 논에 가셨다고. 그때는 아버지하고 만나지 못했지. 거기서부터 아버지하고 헤어진 거야 내가. 아버님 보고 싶은 거야. 이제 뭐 어렸을 때 아무래도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없을 때 제일 생각이 나는 거지. 부모 생각이. 운동했다든가 이럴 때 뭐 뛰고 할 때는 부모들이 다 오잖아. 근데 그때는 부모가 못 오지. 그때는 참 눈물 나오지 진짜. 뭐 눈물 나는 것이 뭐 눈물 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뭐 말하면 평생 뭐 거의 울고 사는 거지. 2부에서는 봄을 향해 걷다라는 주제로 패션쇼가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내의 패션 관련 학과 학생들이 평화라는 주제에 맞춰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평화 의상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이 의미를 더 되살릴 수 있는지. 하지만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고, 많은 수복민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저희가 잘 표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분의 고향과 저희의 창작물이 합해져서 굉장히 멋있는 작품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버지?
3부에서는 전쟁으로 고향을 떠났던 소년이 5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모습을 그렸습니다. 주제 다시 봄의 시작입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왔어. 그래, 오는 길에 군인들은 무섭지 않았어? 아,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근데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여기 꽃씨를 심고 있었어.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은 이곳에 예쁜 꽃들이 활짝 필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차가운 철책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이 길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을 거야. 바람에 흩날리는 저 꽃이들처럼 말이야.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간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 최근에는 저희 한국 사회가 많은 복지와 관련된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복지의 가장 큰 적은 재난이고 그 재난의 대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를 갖춘다면은 그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 그를 통해서 더 많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우리들의 마음과 한반도, 전 세계에 평화의 꽃씨가 뿌려졌기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